네,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출렁이고 있죠. 네. 지금 코스피가 더 낙폭이 좀 커지면서 2.86%까지 내려갔어요. 네네. 기관의 매도가 좀 거셉니다. 3,000포인트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솔직히 지금 시장은 다 어렵습니다. 또 외부적인 충격도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채 금리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상당히 1.6%까지 반등한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파월 의장이 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그 도매 물가 지수 이런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되기까지는 2, 3년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내면적으로는 제가 보는 미국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최근에 박스권이 되면서요. 바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유 없이 물론 기관의 연기구의 매도지만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그 주가들을 보면 굉장히 투자 심리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내 증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 증시는 요번 글로벌 주가들에서 미국을 제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좀 올라왔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 대형주들이 실적을 달고 갔다는 겁니다.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좀 최근에 실적 약간 부진 때문에 빠졌지만은 LG이노텍, 삼성전기 모든 부분들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따박따박 수익을 내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가지만은 어저께 SK하이닉스 이제 우리가 신고가 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메모리가 지금 실은 가격이 2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최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의 검증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주가가 빠지면 오늘 이제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어제는 이제 1조 정도 샀는데 팔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볼 때 만약 대형주들이 하락이 좀 더 이어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좀 심리가 안정될 때는 또다시 기업 가치를 보고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힘들지만은 옥석을 가릴 수 있고 또 많이 빠지면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외국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연기금 부분이고 네. 연기금은 이제 자산 재분배 갖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팔아라. 그래서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어제 같은 경우 매수했다 오늘 매도를 합니다. 약간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현재 미국의 선물이 안정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 아마 그동안 그 주식을 팔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볼 때 어느 정도 변곡점에는 와 있는데 만일에 우리나라에 우리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전환하는 어떤 시점이 오늘 오전에 코스닥을 매수했다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의외로 빨리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안정될 수 있다 보고 다만 이번에 이제 나타난 게 조정 시간에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하고 오늘도 이제 기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시장의 중심축은 제가 볼 땐 반도체라든가 또는 자율자동차 이러한 신정장 산업에 있다는 것을 보고요. 시장이 가면 갈수록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장 산업의 종목군들의 어떤 타이밍을 노리면서 그것은 여전히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압축을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집중해서 어떤 네. 섹터와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종목 수리고 포착주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저도 그래서 신성장 산업 쪽에 네. 또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명령 쪽에 상당히 의미를 좀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만간 이제 서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서명할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현재 차량용 반도체 다 아시겠지만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부분도 이제 서명은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니들 중국한테 사지 말고 미국한테만 주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배경을 볼 때 최근에 들어와서 왜 미국이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까지 약간은 반물리적인 부분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심화를 갖다 축소시키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축소시키자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현재 그만큼 반도체나 배터리가 앞으로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그것을 감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신성장산의 반도체나 배터리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서명까지 하면서까지 이러한 그 반도체나 배터리의 수요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국내 배터리사의 그 점진적인 어떤 캐파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양면론이 있습니다. 양면의 동전인데 미국엔 주고 중국엔 또 주지 마라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몽땅 집약해 본다면은. 결국은 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문론 부분보다는 신성장 산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배터리 산업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들도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정말 많이 가서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항상 보면 이제 대장주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 그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가장 많이 올랐다가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삼성 SDI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거다. 네.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새롭게 이제 수익성을 그 도출해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 그래서 각광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적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물론 그 중대형 전지하고 소형 전지 부분의 매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예상대로 실적을 만들었던 부분이다. 다만 이제 성장통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뭐냐면 이런 것을 그 현재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불이 난다든가 리콜이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 뭐냐면 파란 거에 대한 그 충당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한 800억 내지 900억 정도를 지금 이제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실적 부분이 매출은 그 배터리에서 매출은 있지만 그 충당, 그 대손 상각을 하기엔 충당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적 부분이 4분기에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최근 그 이런 그 배터리의 성장성은 그래도 유효하다 봅니다. 성장 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성장이 멈췄느냐 아니면 진행이 되느냐 볼 때는 진행되는 과정에 이러한 그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자동차 부분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친환경적입니다. 나라가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먼저 나가고 있고요. 또 미국도 그동안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바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전통 에너지 쪽에 그 비중을 뒀던 부분이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바로 이제 런던 협약에 들어가고 기후 부분을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삼성 SDI를 그 면면히 본다면은 중대형 전지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 헝가리에도 지금 유상 증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최근 이제 삼성 SDI가 무기를 좀 갖고 또 나온 게 바로 원통형 소형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와 같이 현재 향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소형 전지 부분이 지금 현재 기가와트 중형 전지에 비해서 가려져 있었지만은 이제 만일 테슬라가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은 소형 전지의 그 매출 부분도 상당히 동사의 그 매출 부분에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삼성 SDI가 지난 2, 4분기 때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역동적으로 지금 반도체 이런 그 대형 전지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성장 그로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올라서 그 현재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
또는 4분기 실적의 부담 때문에 주가가 낙폭이 좀 커졌던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 낙폭이 클 때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단기 시각보다는 이것은 약간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성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목표가가 예, 네.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면 이제 물량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75만 원대 단계적인 그 목표가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는 지금 이제 그 낙폭이 커질 때마다 한 66만 원대, 67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저점 분할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직까지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닥에 8분 응선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한 64만 원대를 깨면은 이 주가의 그 흐름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약간은 이제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네. 저는 기본적인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대현 매니저의 포착주는요. 삼성 SDI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7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